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동산 열기는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1년과 2년 전 흐름과 똑같이 빠르게 상승 흐름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강력한 추가 대책도 남아있고 부동산 심리도 얼어붙고 있어서 강남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부터 먼저 하락 반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은 철저하게 부동산 가격과 입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며 투자 목적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함께 볼까요? 부동산 무섭다 대폭락 징조. 지금 부글부글 타오르는 태양이 있네요. 자, 여기에 아주 엄청난 번개, 바로 순간적으로 이걸 얼어붙게 하는 얼음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뜨거운 열기를 지금 식히고 있어요. 상투장 매수자가 망하는 이유. 지금 이게 상투장이다, 이게 상투장이다 하고 지금 몇 년째 올라간 거 인정합니다. 자, 뭐 솔직히 말하자면, 뭐 탓을 하자면 정책에서 집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게 뭐 드러난 거잖아요. 자, 상투장 매수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오르는 곳만 따라다닙니다. 아직 오르지 않는 곳들, 좀 덜 오른 곳들 결국은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어쩌니까 안 올라가, 거기는 뭐 때문에 못 올라, 이런 걸 두고 그냥 오르는 곳만 쫓아다니다가 상투를 잡게 돼요.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고 매물도 없고 호가가 치솟았습니다. 매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 동동동 부립니다. 그리고 어쩌다 하나 나온 매물이 뭐 대단한 것이냐, 실거래가보다도 무려 10% 이상 비싼 매물인데도 그걸 잡습니다. 잘 인내하다가 그동안에 잘 참았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불안해서 잡는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을 거예요. 자, 어제나 떨어질까, 오늘이나 떨어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떨어진 적 몇 번 있었죠. 그런데 큰 줄기상 떨어진 적이 없고 결국 떨어진 듯 하더니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잡습니다. 마지막,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대세 하락장. 혹시 나중에 언젠가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참지 못하고 또 팔아버립니다. 물론 팔고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면 아주 좋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팔고 끝나요. 그 불안함을 못 이겨서. 상투장에 꼭지에서 잡는 사람의 마인드와 하락장, 바닥장에 파는 그 멘탈은 일치해요. 전국의 저가, 중가, 고가 아파트 매수 전략.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럼 무작정 떨어진다고 하면 하지 말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래요. 판단해 보자고요. 자, 저가 아파트 이제 임의적으로 정했습니다. 서울 6억, 경기 4억, 지방 2억. 이거 이제 저가 아파트. 그다음 중가는 서울 9억, 경기 6억, 지방 3억. 고가는 서울 15억, 경기 9억, 지방 5억. 일단 저가 크게 20년 8월, 이제 지금부터 11월까지 이제 추석이 좀 지난 다음 아마 저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는 지금이라도 빨리 잡을수록 좋아요. 물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나은데 그냥 뭐 겨울에 잡겠지, 어떻게 잡겠지 하면 이거 소형은요, 이 가격대에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매도가가 엄청 높은 걸 잡으라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게 쌉니다. 두 번째, 12월에서 이제 내년 4월, 이때는 아마 상승할 수도 있고 얘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보합으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금매가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꺾였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5월 6억 계속 떨어지고 있네. 계속 떨어진다 또는 올라간다, 이 두 방향으로 정할 수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하반기 때 또 올라가잖아요. 폭등해 버리잖아요. 만약에 오르면 6개월간 대폭등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잡아야 돼요, 오르기 전에. 자, 근데 꺾이면 1에서 4년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즉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 형태로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자, 이 저가 아파트들은 꼭 겨울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상황에 맞춰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저가 아파트라도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올 겨울을 노리고. 자, 이번에 중가 아파트 볼까요? 서울 9억, 경기 6억, 지방 3억. 2010년 8월, 11월. 얘들은 이 기간에 아마 아까는 상승했지만 보합이 될 가능성이 커요. 또는 이제 9억 정도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거주자들은 일단 관망을 해보시고요. 매수 타이밍은 1차적으로 이거예요. 2020년 12월, 2021년 4월 이때 대부분 많이 빠지거든요. 하락이 좀 확대될 수 있고 이때 실거주자들은 급매를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면 또 6개월 또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꺾인다. 그러면 잡을 필요가 없겠죠. 1에서 4년 하락하는데.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5월 달부터는 고가 아파트 이번에는 서울 15억, 경기 9억, 지방 5억. 역시 8월에서 11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고가 아파트는. 당장 이제 아마 이미 꺾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동안은 뛰었을지 몰라도 얘들은 실거주자도 관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잡는다면 12월에서 4월 하락폭이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급매를 판단해 봐라. 그런데 오르면 또 6개월 동안 가장 먼저 얘들 먼저 뛰겠죠. 고가 아파트가. 그리고 꺾이면은 역시 대세 하락이니까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매도 호가와 자,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여기 보면 실거래가 빨간색입니다. 자,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보세요. 여기 2010년까지 올라갔어요. 13년까지 떨어지고 20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떨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락을 꺾었으니까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지금 모양도 똑같잖아요. 이 모양 똑같죠. 그리고 여기 하락한 모양과 이 모양이 닮아요. 그 앞에도 좀 비슷해요. 자, 하지만 계속 이제 오름폭이 크니까 우상향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또 정부도 지금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자, 2009년에 거품가, 2014년 초급매, 거품과 초급매가 있는데, 자, 실거래가 빨간색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여기 매물 가격 보세요. 자, 올라갈 때는 항상 실거래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올라갔죠. 떨어질 때 봐보세요. 떨어질 때 보니까 잠깐 떨어졌던, 길게 떨어졌던 더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초급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떨어질 때는 훨씬 낮아요. 1층보다도 훨씬 낮아요. 자, 이번에 보세요. 올라갈 때 거품이 아주 심해요. 떨어질 때는 훨씬 낮아요. 매물 가격이. 자, 그걸 노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가 여기니까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자, 이걸 갖다가 굳이 이제 금액대별로 한번 찍어 볼게요. 2013년 1월 달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럼 얘는 6억으로 갔어요. 2020년 8월 달. 2010년 호가. 그럼 같은 지금 현재 호가 6억 실거래가 내지 7억에 있어요. 7억에. 알았습니까? 만약에 3, 4년 하락 진짜 한다. 얘 4.5억으로 완전 쫄딱 망합니다. 자, 6억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매도 호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반타작은 아니라도 상당히 빠지죠. 자, 2013년 1월 달에 4억이었던 것은 지금 8.5억으로 갔어요. 그리고 얘가 호가는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잡으면 나중에 입장 나요. 6.2억. 자, 정말 이 호가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겠죠. 비싼 아파트 이제 5억은 1억씩 밖에 하락장의 차이 안 나는데 집값 뛰는 거 보세요. 팍팍 벌어지죠. 자, 12억으로 뛰었습니다. 호가는 또 14억이 나왔어요. 이건 또 떨어지면 8.5억으로 호가에 잡으면 망하는 거죠. 하락장에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더라도 좋은 걸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자, 1억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걸 보시면 아시고 호가는 이렇게 현재 높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호가 조심하라 이거예요. 호가 조심해라. 부동산은 결국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래프는 잘 봐두세요. 현재 7억짜리 실거래가 최고가가 있다. 현재. 그럼 얘 아까 1억씩 비쌌잖아요. 매도 호가는 8억이 있을 거예요. 현재. 2020년 8월 달 현재 매도 호가. 8월 달 최고가. 최고가보다 더 비쌀 거예요. 현재.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 2021년 한 4월 정도 된다. 그럼 아까 예상치대로라면 가격이 하락해서 7억에서 1억이 빠질 거예요. 6억. 호가에서는 무려 2억이나 빠져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잡는 사람과 그냥 몇 개월 후에 이거 잡는 사람은 천지 차이잖아요. 몇 달 만에. 자, 그런데 만약에 대세 하락으로 갔다. 그러면 얘는 4억으로 빠집니다. 7억이 무려 4억으로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8억에 잡은 사람은 반토막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지만 결국 회복을 합니다. 대략 한 2025년 12월 2년 정도 뛰면 이 4년간 떨어졌던 것을 회복을 해요. 가격을 회복을 합니다.
주로 서울은 그래요. 다 7억 똑같네요. 7억. 하지만 매도가에 잡은 사람들은 회복도 못했죠. 그렇다면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2027년 12월은 약 상승 4년 정도 하면 11억 신고가. 즉 결국은 지금 최고가 또는 매도가보다 훨씬 더 높게 가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잡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만 하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저가에 잡도록 노력을 해라.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4억짜리가 실질적으로는 11억까지 갔다는 거 보면 알겠죠. 7억 회복하고 또 뛰니까. 자,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잘 보세요. 집값 담합이 심한 곳들, 그 전에 이제 휴대폰, 이 모바일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이제 온라인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었는데 요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바일로 다 집 시세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도 당연하고요. 이렇게 집값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 담합이 심한 곳들이 어딘가 봤더니 입주자 모임, 부동산 재테크 카페, 부동산 단톡방, 그 다음에 고가 매물 담합을 하죠. 호재도 과장 광고합니다. 그리고 중개소를 압박하기도 해요. 이처럼 집값 담합을 일컫는 곳들이 이게 많은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부동산 아마 감독원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릴 가능성이 커요. 이게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오저 현상과 오중부진. 지금 현재 이걸 앓고 있잖아요. 자, 금융위기, 질병사태, 이걸로 인해서 오저 현상이 아직 완전히 탈출을 된 게 아니에요. 저수출 막고, 저성장이죠, 현재. 저물가죠. 저금리죠. 저출산. 정말 이 5개, 우리나라가 그나마 OECD에서 선방했죠, 1위로.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이 돼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이게 바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오저 현상. 오중부진은 뭐냐? 자,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오중부진. 수출, 고용, 투자, 소비, 생산. 이게 현격하게 부진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질병 사태에 그래도 비교적 모범 국가로서 잘 대처를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도 이번에 좀 선방했잖아요. 자, 그렇지만 큰 틀에서 선방했다는 뜻이지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부동산 매수를 늦춰야 할 이유가 돼요. 자, 지속적 폭등론자와 폭락론자 모두 위험합니다. 지속적 폭등론자는 잘 보세요.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이미 뛰었는데 서울은 공급 부족, 이 말 맨날 노래 불러요.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는 뭐 유튜버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영업사원이 됐든 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팔 목적이 강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떨어진다는 사람이 물건 팔아먹을 리는 없잖아요. 자, 폭등한다는 사람들 이거 조심하시고, 가격이 폭등하여 내려가면 장기간 손실폭이 아주 심하죠. 사이클을 경험 못한 2030 세대들이 영끌에서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 폭락론자도 아주 위험합니다. 자,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인구 절벽과 과도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 하락. 폭등 후에는 폭락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 그래요. 지금은 좀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확률이 높아요. 이건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계속 폭락만, 뭐 영원히 폭락 주장한다는 건 문제죠. 자, 지금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좀 현실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폭락을 했는데도 이제 내 집 마련하면 1분짝 나고 다시는 오르지 않는다. 투자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강조해서 피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목만 보고 제가 폭락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폭등론, 폭락론 둘 다 피하세요. 재테크 1년간 핵심 내용.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5가지를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이제 특히 경제 분야에서 1년간 내용이, 첫 번째,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증권,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켜봐야 돼요. 지금 미 대선으로 인해서,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돈 갈 곳도 없지만 증시를 쓸어 담다 보니까 거품이 최고치예요, 지금. 자, 둘째, 중국을 비롯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지표, 아마 미 대선 전에는 확률이 적을 것 같고, 그 이후, 자, 트럼프는 아마 지금은 신주단지 보시듯 미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지만 대선이 되든 떨어지든 그때부터는 뭐 떨어지든 어쨌든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이미 대선 됐으니까 대통령계. 뭐 중국하고는 뭐 경제 전쟁도 불사할 겁니다. 셋째, 부동산 대세 하락 가능성을 꼭 염두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거품이 지금 심한 건 맞거든요. 네 번째, 질병이 장기화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동자금이 계속 있으니까 실물 자산은 좋고, 자, 현금 자산은 나쁘고,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있게 봐야 하고, 끝으로, 자, 달러를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를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금과 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또 보면. 달러 가치, 이 부분의 흐름도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이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5가지입니다. 은퇴 후에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본의 아니게 혹시라도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뭐 명예퇴직 많이 생기잖아요. 자, 첫 번째, 자녀 지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집값이 많이 뛴 상태에서 무슨 지원을 해요? 과잉 지원은 금지하시고요. 부모가 살아야 자식이 삽니다. 100세 시대 잊지 마세요. 노후 대비가 우선이라는 거. 둘째, 건강, 이거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 이거 100번 말해도 다 아시잖아요. 자, 운동을 안 하거나 안 좋은 음식만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아요. 최대한도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최면을 거세요. 셋째, 자, 부동산에서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지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투자 손실, 공실 우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창업 절대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1년도 못 버티고 망하는 곳이 50%가 넘는다고 들으셨잖아요. 나는 예외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회복 불능이고 자영업 폐업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예요.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항상. 그런데 획기적으로 아예 그냥 망해버릴 가능성, IMF가 터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좋은 일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예기치 않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창업. 5번째, 수입이 없다. 자, 심신쇠약, 궁핍한 생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한의 생활비, 건강, 이것은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은퇴 후에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바 있는데 흰카스트 제도, 부동산으로 계급 차문, 우픈 현실인데,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시아 수드라라고 있어요. 아주 최고 높은 지위 15억 이상, 크샤트리아 귀족 9억에서 15억 사이, 바이시아 서민 9억 이하. 9억도 작은 돈이 아닌데, 수드라 무주택자, 이렇게 지금 정말 만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가 아파트는 올해 내내 오를 수도 있고, 아직 저평가 상황에서 이제 뛰고 있는 아파트는 더 치고 갈 수 있으므로 실거주 소액 내 집 마련은 서두를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니까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하면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 꽉 잡아줘 개설했으니까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최고의 기회를 잡아 활짝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